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점점 흔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980명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장은 바빠져야 한다. 죽음이 많아질수록 장례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르다.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있다. 일부 병원 장례식장은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시설을 정리하고 있으며 신규 장례식장 설립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죽음은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사라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현상을 단순히 장례 산업의 불황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사망자 수가 아니라 우리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과거의 장례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건이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과 친척은 물론 이웃과 지인, 직장 동료까지 빈소를 찾았다. 장례식장은 단순한 의례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이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변화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진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핵심 수익원은 빈소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오랫동안 체류형 서비스 산업에 가까웠다. 조문객이 오래 머물수록 많이 올수록 음식과 음료, 각종 부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커졌다. 3일장이라는 형식.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조문객. 밤샘 조문 문화는 이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였다. 다시 말해 장례식장은 죽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로 유지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장례식장 내 인원 제한이 시행되었고 조문 문화는 급격히 축소됐다. 당시 많은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상황이 정상화되면 사람들은 다시 빈소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조문객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기준에 익숙해졌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조문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부고 알림, 계좌이체를 통한 조의금 전달, 간단한 메시지로 대신하는 애도는 점점 일반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직접 빈소를 찾지 않아도 예의를 다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다. 장례는 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는 행위가 되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핵가족화와 개인화는 장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곧 여러 가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가족이다. 친척 간의 왕래는 줄어들었고 지리적 거리도 멀어졌다. 직장과 인간관계 역시 느슨해졌다. 수백 명과 연결된 SNS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장례식장까지 찾아갈 만큼 가까운 관계는 많지 않다.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방문하려면 하루 일정의 통째로 필요하다. 직장인은 휴가를 내야 하고 교통비와 체력 부담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은 조의금을 보내는 것으로 마음의 빚을 털고 나중에 따로 연락하는 방식을 택한다. 장례식장은 점점 꼭 가야 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빈소 장례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받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최소한의 절차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극히 예외적인 선택이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장례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뿐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이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누군가에게는 장례를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사적인 이별의 시간으로 바꾸는 선택인 셈이다. 조문객의 감소는 장례식장에게 치명적이다. 음식과 부대 서비스에서 발생하던 수익이 급감하면서 빈소 대여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수익성이 높아 안정적인 사업으로 여겨졌던 장례식장 운영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지역 장례식장은 변화에 적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설과 자본이 부족하고 무빈소 장례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이 사이에서 전통적인 장례식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장례식장의 위기는 특정 산업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응축된 결과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을 함께 애도하는 방식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장례식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일까? 아니면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먼저 겪고 있는 흐름일까?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례식장의 위기는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면 이미 여러 나라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거나 더 앞선 단계에 들어서 있다. 사망자는 늘어나지만 장례는 간소해지고 전통적인 장례 산업은 축소되며 죽음을 둘러싼 문화와 산업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그만큼 장례 문화의 변화도 빠르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직장이라 불리는 장례 방식이 이미 낯설지 않다. 직장은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문객도 받지 않은 채 화장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때는 무연고 사망자나 극단적인 경우에만 선택되던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선택된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관계의 변화다. 일본 사회에서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장례를 함께 치를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필수 인프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장례에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례는 종교적 공동체적 의례라기보다 행정 절차에 가까운 모습으로 정리된다. 가족이 원하면 간소한 추모 행사를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다. 죽음은 조용히 처리되고 애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장례식장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시설 자체가 공공인프라로 흡수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장례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례 산업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한쪽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프리미엄 장례가 성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소 비용의 직접 화장, 다이렉트 크리메이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간 가격대의 평범한 장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례 시장의 양극화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장례가 점점 선택 가능한 소비가 되면서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간소화하거나 반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역시 급격한 도시화와 이동성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장례의 문화가 약화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고향으로 시신을 옮기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문객이 줄고 장례 기간도 짧아졌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 흩어져 사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장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 정부가 화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정책적 요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산업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데스테치라 불리는 분야다. 온라인 추모관, 디지털 현화, AI 기반 추모 영상 서비스 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례식장의 쇠퇴를 의미하는 동시에 추모 방식의 다양화를 뜻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장례를 대체한다기보다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장례가 간소화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더욱 분명해진다.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누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죽음은 점점 더 개인의 문제가 된다. 이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장례식장의 쇠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공동체 해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장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정형화된 방식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선택지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절차로 조용히 떠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장례는 더 이상 사회가 강요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선택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문을 닫는 장례식장은 이러한 변화의 한 단면일 뿐이다. 죽음이 늘어나도 장례식장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의 관계망이 축소되었고 공동체 중심의 애도 문화가 개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공통된 흐름이다. 앞으로 장례 산업은 더 축소되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다. 장례의 형식은 바뀌어도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